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금 관리, 법인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가지급금이 있게 되면 인정이사 계산도 해야 되고 지급이자 송금불사입도 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 법인의 자금 관리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주식 관리입니다. 법인의 이제 주식을 발행했을 경우에 그 주식에 대한 그 세금 문제도 여러 부분 이제 취득할 때,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할 때. 취득 시점, 보유 시점, 양도 시점에서 각각의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주식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시점에서는 이제 과점주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점주주라는 거는 우리 비상장 법인들의 경우에는 주주와 그 1인 대표 주주 1인 주주와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합쳐서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주주들이라면 그 과점주주들이 법인의 경영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과점주주들은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봐서 그 법인의 재산이라는 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과점주주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보고 취득세를 다시 더 과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비상장 법인 주식,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 원래 법인 재산은 법인이 소유하는 것이지만 그 법인의 재산을 그 과점주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주취득세라고도 하는데 그 취득세 과세하는 시점은 주주 명부상의 주주의 명의가 개설되어졌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비상장 법인들은 주권을 실제로 발행하지 않다 보니까 주주의 명의를 개설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법인들인 경우에는 주주가 변동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법인세 신고서상에 주주이동상환 명세서라는 서식이 들어가는데 그 서식에 보면 몇 월 며칠자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는지 증자가 이루어졌는지 주식의 거래 내역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주식이동상환 명세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50%를 초과하면서, 문제는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 모두 다 과점주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과점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회사를 설립하는 시점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상장 법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들은 그 사실은 법인의 형태를 갖추었지 대부분 그 주주들이 그 가족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그다음에 감사, 상무, 전무 다 대부분 친인척이거나 가족들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회사는 틀림없이 이제 그 임원들이 주식을 나눠 가지게 될 테니까 과점주주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만약 법인 설립할 때부터 대표이사, 감사, 상무, 그 이사의 구성원 전부가 다 그 가족들이고 그 가족들이 주식을 100% 인수했다면 설립할 당시부터 그 회사는 과점주주였던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과점주주였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간주취득세 문제가 생기질 않죠. 그러나 설립 시에는 그다음에 법인 설립할 때 과점주주였다가 그 이후에 지분이 증가했다. 설립할 당시에 과점주주라는 건 50%를 초과하면 이제 과점주주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뭐 한 60%를 가지고 있었다. 설립 당시부터 60%였으면 취득세 과세 문제가 안 생기죠. 처음부터 과점주주였으니까. 그랬다가 중간에 다른 주주, 과점주주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 다른 주주로부터 20%를 더 인수를 했다. 그러면 80%가 됐잖아요. 과점주주의 비율이 80%가 됐으면 추가된 20%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초 설립 시 과점주주였다가 나중에 지분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분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그죠? 설립 당시에 과점주주였으면 문제가 없고, 과점주주였다가 나중에 추가로 더 인수했을 경우에 증가분에 대해서만 낸다. 그런데
처음부터는 일반 주주였다. 과점 주주가 아니었다는 거. 설립 당시나 이때는 과점 주주가 아니었다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었을 경우에 납세 의무가 있다. 처음에는 설립할 당시에는 30%였다. 친인척들이 보유한 주식 다 합쳐 3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과점 주주가 아니었던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한 30%, 50%를 40%를 인수했다. 그러면 처음 30%에서 40% 인수했으니까 최초로 70%가 됐죠. 70%가 됐으면 최초로 지금 과점주주가 된 거잖아요. 그럼 70%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대부분 우리 가족으로 우리 법인의 그 가족으로 이루어질 회사다라고 한다면 아예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 상태로 만들어 놓고 설립하는 것이 취득세 과세 문제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운반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문제를 비켜가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처음 설립하고 나서 자본금을 증자하게 됐다. 자본금을 증자할 때도 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거나 고가로 발행된다. 또는 주주의 지분이 변경이 발생된다. 원래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대로 우선 인수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주가 3명이다. ABC다. 각각 주주가 4명으로 해서 25%씩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만약에 증자를 한다면 새로 증자되는 자본금에 대해서도 그 신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각각 25%씩 있어서 증자할 때도 그 똑같은 비율대로 증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주주 중에 누구 한 명이 인수하지 않거나 하면 인수하지 않는 그 주식 25%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다른 주주가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증자하고 나서 주식의 지분 비율이 당초 비율하고 달라진다는 거죠. 지분 비율이. 그렇게 주주의 지분의 변경이 발생되게 되면 신주나 실권주, 아까 그 25%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인수하지 않은 그 주를 실권주라고 하죠. 그 주를 인수하는 사람이 인수하지 아니한 자 사이에 이익을 얻기도 하고 손실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자는 이익을 얻은 자에게 그 이익을 증여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증법에서 증여세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즉 주식에 증자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 바뀌어지거나 변동이 생기거나 또는 뭐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거나 고가로 발행하게 해서 비율의 변동이 생겨지면 상증법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자할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증자 부분에 대해서 인수하는 의사를 물어서 다 그대로 인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인수할 의사가 없다면 증자 작업을 하기 이전에 미리 주식 지분 정리를 미리 해놓고 그 비율에 따라서 증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증여세 문제도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관련해서 증자할 때도 이런 주의사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할 때 거래 이제 주식을 또 서로 이제 양도양수할 때 매매 거래를 할 경우에도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비상장 법인 주식 등에 대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만약에 그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10%의 세율을 적용하죠. 양도소득세율은 10%가 해당이 되고 이때 이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이 되어져서 이제 양도소득세율은 10%의 세율만 내면 되는 건데 되고 그다음에 주식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주식 양도에 대해서 양도가액의 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거래세까지 부과가 된다는 거죠.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 물론이고 증권거래세까지 5%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 기간은 매 분기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식과 관련해서 매매 양도를 할 때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가액에 있어서 주식 가격이겠죠. 결국 우리가 처음에 법인을 설립을 했을 경우에는 한 주당 가격이 액면가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가격이 있지만 그것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잉여금이 쌓여지고 하다 보면 그 액면가액으로 출발했던 주식의 가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이익이 쌓여짐에 따라 그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하는 시점에서 그 주식의 가격이 얼마일 거냐? 그건 문제 우리 법에서는 시가 개념으로 보는데 시가라는 것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시가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객관적인 시가가 확인이 안 되어지면 우리 이제 상증법상에서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주식에 대한 평가 문제까지 연결을 해서 법인의 주식을 대해서는 취득할 때부터 처음 취득할 때 법인 설립할 당시에서부터 설립하고 나서도 그다음에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하는 과정에서도 그다음에 그 주식을 주주들 사이에 또는 뭐 제3자에게 매매 거래 양도할 때도 항상 세금이 따라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하시고 주식 거래를 하기 이전에는 항상 먼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거나 그 내용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래를 하셔야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관리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자금 관리, 주식 관리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 주식 관리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테마로서 이제 우리 세법상에 존재하는 각종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